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리뷰입니다. 자, 추가 합격 방법론 네 번째 시간으로 이번 시간에는 지원 구간에 대한 이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가급적이면 이제 길게 하다 보면 너무 지루하고 복잡하니까 좀 짧게 필요한 부분들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원서 접수 직전까지 그때 필요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계속 영상을 업로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원 구간에 대한 이해를 꼭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이 국민대학, 숭실대학, 세종대학 또는 고려대나 연세대학교, 서울대학교를 원서를 쓰려고 해. 그러면 하나의 모집 단위가 있거든요. 그 모집 단위의 특징을 이해하실 필요가 반드시 있다고 생각해요. 자, 여기 하나의 예를 봅시다. 이 모집 단위가 고려대의 모집 단위라고 예를 들어봐요. 고려대학교 모집 단위는 최상위 학과의 점수가 660.33점이고 최하위 학과는 655.88점이다 라고 한다면 내 점수가 657.40점이야? 어디에 원서를 써야지? 아까 설명했죠. 이 점수대로 만약에 원서를 쓸 수 있는 지점을 골라라 그러면 요 지점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여기를 쓰면 입시기관에서는 추가 합격 가능성 80% 또는 뭐 90% 이렇게 얘기할 거고, 요거보다 낮은 학과의 원서를 쓰게 되어지면 최초합이라고 말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앞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점수는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뀌죠. 뻔하죠. 그거는 바뀌는 게. 전년도에 예를 들어서 어느 대학교가 한 대학의 모집단위 학과가 19개였을 때 그 중에서 만약에 3위 정도 되어지는 학과라고 해봐. 상위권 학과. 그러면 그 학과가 올해도 3위야? 내년에도 3위고 그 다음에도 3위야? 항상 바뀔 수 있는 거죠. 하위 학과라고 해서 항상 하위 학과가 아닙니다. 자, 특히 하위 학과가 위험한 점들은 뭐냐면 모든 모집 단위의 가장 밑에 있는 하위 학과는 상향 지원이 이루어지는 지점이에요. 상향 지원. 근데 이 상향 지원은 아래에서 위로 지원을 몰리는 거죠. 인이죠, 인. 아래에서 위로 들어가는 상향 지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고려대학교의 상향을 지원하는 분들은 고려대학교가 올해는 가군으로 이동을 하니까 나군에 있는 서강대학교나 성균관대학교나 한양대에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고려대학교의 상향을 치겠죠. 그럼 그분들이 상향이 지원이 몰리는 지점이 바로 하나, 둘, 세 개 중에서 하위 구간의 상향이 몰리는 지점이에요. 특히 이 지점은 어떤 지점이냐면 상향이 몰리는 지점이고, 상향이 몰리게 되어지면 경쟁률이 높아져 안 높죠? 경쟁률이 높아지죠. 경쟁률이 높아는 지지만 추가 합격 가능성이 높지 않은 구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문과 같은 경우는 사실상 추가 합격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과인 경우는 다르죠. 자연계는 하위 대학의 하위 학과는 학과 선호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학과에 따라서 상위 대학보다는 아래 있는 대학의 학과를 선택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자연계는 하위 학과에서도 약간의 추합률이 발생이 되어져요. 하지만 인문계열은 하위 학과에서는 추합이 발생이 되지 않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향 지원이 되어지는 하위 구간, 인 구간은 경쟁률이 몰리고 지원율이 몰리고 하지만 충원율이 낮아져. 많은 학생들이 몰리면 점수가 높아져 안 높아져? 높아지는 구간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대학의 모집 단위의 그래프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어떻게 되어져 있다? 올라갔다 내려가는 구간이에요. 대부분 하위 구간과 상향 구간을 보면 경쟁률이 몰리는 구간은 바로 이 하위 지점, 그리고 경쟁률이 몰리는 지점은 바로 이 상향 지점이에요. 여기가 경쟁률이 몰리고 여기에 경쟁률이 몰리죠. 여기에 경쟁률이 몰리면 이유는 붙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경쟁률이 몰리는 거고, 상향 지원 아웃 구간은 허수 지원들이 몰리는 거예요. 허수들이. 왜? 여기에 추합이 많이 발생이 되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아래에서는 들어오는 구간이고 이건 빠져나가는 구간에 해당이 되거든요. 구간적으로. 그리고 이 중간에 있는 구간은 가나다 군이동이 발생이 되어지는 구간.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간 내에서는 상향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구간 내에서는 상향 지원이 안 되고 이 구간은 좌우의 군이동만이 발생이 되어지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하위 구간의 원서를 쓰는 게 제일 위험해요. 입시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이 틀리는 경우, 틀리기가 쉽지가 않아. 왜?
100%가 아니라 80이나 85%에 맞춰서 하향 안정 지원을 해놨기 때문에 웬만하면 붙어. 근데 떨어지는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이거죠. 모든 대학의 하위 구간의 점수는 경쟁자가 몰리면 점수가 올라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위 구간이 제일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제일 어렵고, 두 번째는 어떤 경우가 어렵냐면 모든 대학의 학과를 마치 점수로 배열을 하여 전년도의 점수가 올해 똑같이 반복될 거라는 착각을 가지면 결국은 전년도에 낮았던 학과들이 올해 높아지는 현상들이 벌어진다. 그런 경우에는 입시에 오류가 발생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이런 점들을 꼭 귀담아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모집 단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부분들은, 모집 단위는 어느 대학의 하나의 모집 단위는 3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상향 지원 아웃 구간, 두 번째 가나다 군이동 구간, 세 번째 구간에서는 상향 지원 인 구간이 있다. 그 구간 중에서 경쟁률이 가장 높은 구간은 어디다? 상향 지원 아웃 구간과 상향 지원 인 구간이 경쟁률이 높아지는데, 아웃 구간은 허수 지원들이 몰리는 지원이 구간이고, 그 다음에 인 구간은 붙고자 하는 상향 지원이 몰리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가장 위험한 구간은 바로 상향 지원의 인 구간이 가장 위험한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중간에 가나다 군이동이 발생이 되어지는 구간은 상향 지원이 불가능해. 모집 단위 내에서는 상향이 불가능한 겁니다. 단지 여기서는 가나다 군으로의 이동 가능성이 되게 높은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이동 구간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합시다. 자, 모든 대학의 대부분의 구간은 정시는 가나다 군의 원서를 쓰는 거예요. 가나다 중에서 하나만 쓰는 분들도 물론 계실 수 있겠지만, 그럼 거의 없죠. 대부분 가나다 군 하면 최소한 가나군 2개는 쓰거나,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가나다를 쓰죠. 그럼 가나다를 쓰면 반드시 이렇게 마주보는 군이 존재하겠죠. 가군과 나군이 존재하고, 그러면 첫 번째 그래프는 이렇게 사선으로 존재하는 경우예요. 사선. 대부분 사선으로 존재하는 경우는 그 대학의 모집 단위의 3분의 1 정도의 지점이 서로 겹칩니다. 이렇게 겹친다. 예를 들어서 이거를 비교하면 한양대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와 연세대 고려대, 또 예를 들어서 경희대학교와 비교할 때 그 밑에 있는 대학들, 그렇죠? 이런 걸 같이 비교하게 되어진다면 대부분 사선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죠. 경희대와 그 밑에 있는 대학을 같이 비교하거나, 서강대와 서강대 밑에 있는 대학교, 또 연세대와 고려대 밑에 있는 한양대학교나 성균관대 그 대학을 서로 대칭적으로 비교하게 되면 이렇게 사선으로 존재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서강대학교나 한양대의 모든 과가 연세대학교나 고려대보다 낮은 과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 관점에서 얘기하면 이런 사선 형태로 되어져 있고,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져 있었을 때는 대부분이 3분의 1 정도의 지점은 서로 겹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느 대학의 상위 구간을 아까 말씀드렸죠. 이 구간은 어떤 구간이다? 아웃 구간이다. 빠져나가는 구간이고, 이 빠져나가는 구간의 학생들은 결국은 그 다음 대학의 인 구간에, 이 하위 구간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점적으로 봤었을 때 이렇게 이동 구간이 발생이 되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두 번째는 서로 마주보는 형태로 쓰는 경우들도 많아요. 마주보는 경우들은 뭐냐면, 대학들로 봤었을 때 첫 번째는 이런 대학들이겠죠.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정도를 비교한다. 한양대학교와 성균관대를 비교한다 라고 하면 서로 대부분 마주보고 있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대학들 중에서는 예를 들어서 세종대나 송실대나 국민대나 서울과학기술대나 광운대 같은 대학들을 비교하게 되어지면 대부분 서로 마주보는 경우들이 많아요. 마주보는 경우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결국은 학과 선택에 따라서 좌우로 이동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이제 좌우 이동이라든가 아니면 상하 이동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셔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원서 지원은 가나다군 중에서 하나만 원서를 쓰는 게 아니라 반드시 가군의 원서를 쓰신 분들이 나군의 원서를 쓰고, 나군의 원서를 쓴 사람이 가군의 원서를 써. 그리고 우리는 원서를 쓰게 되었을 때 안정지원만 원서를 쓰는 게 아니라 완정을 쓰면서 상향을 노리게 되거든요. 그럼 상향을 노릴 때는 반드시 뭘 생각해야 되면 추가 합격 가능성을 노리는 거예요. 내가 상향에 더 붙을 수 있는 방법은 뭐야? 그 대학의 학과에 붙은 학생이 다른 대학에 붙으면서 이동하고 거기서 다시 내가 추합이 벌어지는 경우이기 때문에
군이동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야 되겠죠. 그럼 군이동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는 이 대학의 원서를 쓴 학생들이 어느 대학으로 이동하는지, 또 이 대학의 원서를 쓴 학생들이 어느 학과에 원서 지원이 몰리는지에 대한 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동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이 그런데 원서를 쓰시게 되었을 때 이거죠. 내 점수에서 갈 수 있는 대학, 여기까지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 점수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학, 그리고 거기에 원서를 쓴 학생들은 어디로 이동하지? 라는 생각이라든가, 내가 지원한 대학의 학과에 원서를 쓰는 학과는 어느 지점에서 학생들이 몰릴까? 어느 정도의 성적대 학생들이 올까? 가군에서는 어느 학생들이 어느 대학에 원서를 쓴 학생들이 여기에 원서를 쓸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게 되어지면 조금 더 종합적으로 입시에 대한 이해를 할 뿐만 아니라 추가 학교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깊이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제가 먼저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개념 정리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사례를 들어가면서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사례를 실제 이렇게 사선 모양으로 상하관계로 대칭 구조로 되어져 있는 경우와, 그 다음에 이렇게 병렬 형태로 대칭 구조로 되어져 있는 구조의 사례들을 통해서 실제 우리가 어떻게 입시를 이해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